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은 우리 시험에서 12문항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칙조항을 보시면 1조의 목적이 나오죠. 자, 이 법은 식품원에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아울러서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또 국민들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나와 있죠.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목적에 관한 테마입니다. 자,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민의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자, 그걸 하기 위한 법의 규정을 보게 되면 자, 거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위해 방지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식품에 대해서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또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이지요. 정보 제공. 자, 그래서 목적의 기본적인 틀은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자, 우리 위해 방지를 통해서 자, 또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정보 제공이죠. 자, 그래서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적상에서 간간히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 질적 향상이죠. 자, 이 부분을 양적 향상이다. 이러면 틀린 점이 되는 것이겠죠. 틀린 점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목적상에서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식품적의 목적이 위생사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자, 위생사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목적란에 나와 있지 아니하죠. 그래서 이건 틀린 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목적 파트는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또 모든 시험에서 마찬가지로 잘 나오는 파트가 용어정의 쪽입니다. 용어정의를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번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서 자, 식품 개념이 나와 있죠. 용어정의에 관해서는 식품 개념을 또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그죠?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데 자, 이 분석 문제 물어보는 게 바로 뒷단서 조항이죠. 자, 의약으로 섭취되는 거 나와 있죠. 자,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입니다. 그래서 의약으로 섭취가 되는 것은 여기에 제외가 된다. 다시 말하면 자, 식품 개념에는 자, 의약품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약으로 섭취되는 부분은 제외입니다. 간간히 이 부분도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 그렇게 물어보면 틀린 질문이 될 거다. 의약으로 섭취되는 부분은 제외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식품 첨가물이 나오죠. 자, 식품 첨가물입니다. 자, 식품 첨가물은 자,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또는 착색, 표백,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 첨가물은 우리 식품에 어떤 가미되는 그런 물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품에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 자, 기구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본적 개념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자, 일반적으로 기구용기 포장 등입니다. 기구 등에 묻어있는 일반적 살균 소독이죠. 기구 등에 묻어있는 살균 소독 등입니다. 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플러스 자, 간접적입니다. 간접적으로 식품에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일반적으로 식품에 옮아갈 수 있는 자, 식품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포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문제 나오면 이 부분이겠죠. 식품 첨가물에서 기구 등 기구용기 포장이든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돼 가지고 우리 식품에 간접적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는 것이지 이것도 제외라고 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이게 식품 첨가물에는 우리 기구용기 포장에 사용되는 살균 소독이 있죠. 자,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식품에 간접적으로 옮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식품 첨가물로 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화학적 합성품이 나옵니다. 자, 화학적 합성품에서는 기본적인 틀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화학적 수단으로서 온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이외의 화학 반응 나와 있죠. 그래서 얻은 물질을 말합니다. 화학적 합성품은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합성품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화학적 합성품은 화학 반응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자, 이번 항상 또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분해 반응입니다. 자, 분해 반응 왜 거예요? 자, 분해 반응은 물질의 화학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물질을 분해하는 그런 작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분해 반응, 분해 반응은 화학적 합성품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분해 반응 나오면 틀리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네 번째입니다. 우리 기구 용기 포장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기구 부분이 나와 있죠. 자, 기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또 기구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 기구 개념은 음식물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와 있죠. 음식물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또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재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자, 그리고 운반, 진열 때 사용하는 것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음식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 담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식할 때 우리 사용하거나 내지는 담는 것 이것도 우리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기구 개념에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자, 여러분 소분은 잘게 쪼개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완제품을 유통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운반, 진열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기구는 우리 식품 등에 관련돼 가지고 채취, 제조 등등입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기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구 부분에서는 한번 또 물어보면 단서조항을 물어봅니다. 자, 단서조항은 뭐가 나오냐면, 자,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이는 기계기구, 그 밖의 물건, 또 위생용품은 제한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구에 제외가 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농업수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채취할 때 사용되는 그런 기계라든가 내지는 위생용품입니다. 자, 이런 것은 기구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기구 개념은 이것만 조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농업수산업 채취, 식품 채취에 사용되는 것. 자, 일반적으로 농업 같으면 우리 뭐 호미라든가 내지는 곡괭이 이런 거 있겠죠. 호미, 곡괭이. 자, 수산업 같으면 낚시나 투망 이런 것들은 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또 위생용품은 여러분 우리 위생 물수건 또는 일회용 컵, 또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이런 거 있겠죠. 또는 뭐 세척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기구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외된다는 것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용기하고 포장이 나오죠. 자, 용기 포장입니다. 자, 용기 포장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넣거나 또는 싸는 것. 자, 넣거나 싸는 것 이게 용기 포장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음식 즉 식품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이라 나와 있죠. 그래서 용기 포장은 일반적으로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점들 우리가 말하는 용기 포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기 포장 개념은 다시 보면 자, 거기 식품 첨가물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자, 그리고 식품 첨가물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용기 포장 문제는 보통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거죠. 자, 넣거나 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기 포장을 물어볼 때 자, 우리 식품 등을 담아서 파는 그릇 이렇게 잘 물어보죠. 그래서 용기 포장은 뭐 담아서 파는 그릇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틀린 점이 됩니다. 알겠죠? 넣거나 싸는 것. 또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용기 포장은 이렇게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해로 들어갑니다. 자, 유해 부분은 자,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나오죠. 자, 위험 요소서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자, 그래서 일반점들 유해는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영업 개념이 나옵니다. 자, 영업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나오죠. 자, 그래서 일대 자, 일반적으로 운반 판매하거나 또 기구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이라고 나옵니다. 대신 자, 영업 개념에서는 제외되는 것만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에는 제외가 되는 것이 거기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속하는 식품 채취업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에 제외되는 것은 농업이나 수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식품 채취업. 자, 이것은 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업에 제외가 되는 것도 다뤄봐두시면 됩니다. 자, 농업, 수산업에서 식품 채취업이라는 것은 자, 농업 같은 여러분 벼농사 생각하시면 되겠죠. 벼농사. 또 일반적으로 수산업이라면 뭐 우리 굴을 채취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영업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이라는 것은 우리 식품 첨가물에 관한 것하고 기구 용기 포장에 관련된 그러한 제조 내지는 운반 판매 등에 관련된 것이고 농업 수산에서 말하는 식품 채취업은 영업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영업자가 나옵니다. 영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 내지는 등록한 자를 영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업 대화는 아마 뒷부분에서 식품위생법 뒷부분에서 정리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허가를 요하는 영업이 있고 또 등록해야 되는 영업이 있고 또 신고해야 되는 영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거나 내지는 신고를 한 자, 자, 이런 자들을 기본적으로 영업자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식품위생이 나옵니다. 자, 식품위생은 자, 기본적 개념상 문제에서 자, 우리 음식에 대한 위생을 말합니다. 식품위생이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대신 식품위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 우리 식품이나 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갈 것이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기구라든가 용기 포장입니다. 자, 이런 것들 대상에서 우리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식품위생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식품위생 개념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 정도 정돈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자, 식품위생 부분에는 용기, 포장 같은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번 식품위생에는 기구 용기 포장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자, 이것은 대상이 된다는 것. 알겠죠? 다시 말해서 식품위생을 물어볼 때 식품 첨가물을 대상으로만 나오고 기구 용기 포장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기구 용기 포장도 대상이 됩니다. 자, 또 이렇게 음식에 대한 위생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 개념을 이것을 식품 영양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건 틀린 개념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런 개념은 식품 영양이 아니고 식품 위생이다. 개념 자체가 식품 위생이지. 자, 이걸 맞게 써놓고 식품 영양이다 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 된다는 것. 또 기구 용기 포장도 대상이 된다는 것. 아마 이 정도 체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잘 물어본 참가자가 우리 집단급식소입니다. 자, 집단급식소도 아주 중요하게 자주 물어봤던 테마이기도 합니다. 자, 집단급식소 개념이 거기 나와 있지요. 일반적으로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영리 목적이 아니다.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목적이 아니다. 자, 그리고
특정 다수인입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자, 특정 다수인이죠. 자, 이분도 아주 잘 물어보는 테마입니다. 자, 특정 다수인에게 자, 계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 자,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일반적 계속 공급인데 자, 그러한 시설들이 나와 있죠. 자, 보통 집단 급식소가 있는 그러한 급식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시설이라는 것은 보통들 기숙사라든가 학교, 병원, 또 우리 산업체 또는 사회복지시설, 후생기관, 공공기관 이런 데가 전부 다 우리 집단 급식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로 여러분들 기숙사, 학교, 병원 알겠죠? 또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등등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집단 급식소의 기본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개념상 문제에서는 정리할 것은 일단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리 목적을 한다면 틀리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정 다수인입니다. 자, 이분 여러분들 잘 물어보죠. 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자 불특정 다수인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다. 알겠죠? 집단급소는 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기숙사라든가 학교, 병원은 환자들, 그죠? 학교 학생들 대상이 정해졌기 때문에 특정 다수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런 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대중 음식점이다라고 해버리면 대중 음식을 해버리면 일반적으로들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정 다수 때 대중 음식점은 우리 집단 급식소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또 한 가지 자, 특정 다수의 계속적 공급인데 어느 정도 공급해야만 집단 급식소가 될 것이냐 문제이지요. 자, 보통 일에 50명 이상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에 기본적으로 50명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우리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 시설, 자 그리고 뭐 우리 후생기관, 우리 공공기관, 산업체, 기타 등등이 집단 급식소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아울러서 이런 집단 급식소를 하려고 하면 아마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군구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념 문제는 이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자, 영리 목적이 아니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런 시설이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후생기관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자, 식품 이력 추적 관리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개념상 문제를 먼저 정리하면 자, 식품 이력을 추적해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 있죠. 식품의 이력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입니다. 식품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라든가 가공, 아울러서 판매 단계까지 전부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추적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자, 추적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만약에 그 식품에 대해서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자, 일반적으로 역추적이 가능하겠죠. 제조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가공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자, 또는 판매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 추적해 가지고 자, 관리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죠. 원인을 규명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 추적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원인 규명한다는 것은 필요한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식품이력 추적 관리다. 자, 개념 문제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식중독이 나옵니다. 자, 식중독은 여러분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자, 식단은 뭐 급식 계획서를 말하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는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제 3조입니다. 식품 등의 취급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1항에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대신 판매가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혼산하 여러분들 정리한다면 이 대목이죠. 자, 2항입니다. 영업에 사용되는 기구, 용기, 포장이 나옵니다. 자, 기구나 용기, 포장인데요. 이 부분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뤄야 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이제 강한 문제상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등의 취급 기준에 관련돼 가지고요. 자, 기구, 용기, 포장은 완전 멸균하여서 사용한다. 자, 완전 멸균하여 사용한다. 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여러분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완전 멸균해서 사용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하나 봐두시면 되겠다. 또 3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구체적 취급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취급 기준이라는 문제죠. 그래서 식품 등의 말도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입니다. 자, 이런 기준은 기본점들 총리령으로 정한다. 자, 이것도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틀려요. 보통은 여러분 우리 식품위생법은 주관부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있겠죠.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구체 시행규칙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거기는 자, 1호부터 시작해 가지고 쪼그리 7호까지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식품 등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서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몇 가지는 체킹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아울러서 조리실, 포장실 내부는 항상 청결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요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식품 등의 원료 제품 중 부패 변질이 쉬운 것입니다. 이번 점들 부패나 내지는 변질이 용이한 것. 자, 이런 부패되거나 변질되기가 쉬운 것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냉동이나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나와 있죠. 이 부분 여러분 문제 나오기를 이렇게 나오겠죠. 일반점들 모든 식품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오면 역시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알겠죠? 다시 말해서 모든 식품을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품이죠? 자, 부패나 변질이 용이한 것이죠. 예, 부패 변질이 쉽게 되는 것. 이것을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3호입니다. 식품 등의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기존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유통 규제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될 것이고 이 경우 냉동, 냉장 시설 및 운반 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되나 나와 있죠. 그래서 냉동, 냉장, 운반 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4호 내용입니다. 자,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예, 개인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5호입니다. 자, 제조, 가공 하여 가지고 채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첨가물 등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분할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 여러분 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우리 채소 판매 단위라고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시에 자, 채소 판매 단위, 자, 판매 단위로 일반적으로 포장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포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입니다. 자, 이런 것은 채소 판매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또 쪼개가지고 낱개라는 이야기죠. 낱개로 분할 판매하면 아니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점들 여기는 분할 판매는 해서는 아니 된다. 금지. 대신 자, 무엇을 안 받고요? 자, 우리 허가받지 않거나 내지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일반 허가 없이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채소 판매 단위로 포장돼 있는 것을 분할 판매하면 아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 규정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채소 판매 단위라도 분할 판매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컵라면 또 일회용 다류 나오죠. 컵라면 또 우리 일회용 다류 차종류죠. 일회용 다류. 자, 또는 자, 그 밖에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한 건 나와 있죠. 그래서 호빵 등입니다. 자, 호빵 등.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컵라면 또 일회용 다류 내지는 호빵 등이죠. 이것은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붓거나 호빵도 여러분 분할해 가지고 데워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할 판매가 가능하다. 쪼개서 낱개로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은 채소 판매 단위는 허가받지 않냐고 신고하지 않냐고 분할 판매는 해서는 아니 된다. 분할 판매 금지. 하지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 우리가 뜨거운 물 부어주는 것들, 뭐 커피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또는 일반 호빵을 데워주는 것, 뭐 데워서 팔 수 있는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자, 기본적으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6번입니다.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용기, 자, 기계기구 및 음식기기 나와 있죠. 음식기는 사용 후에 당연히 사용 후에는 세척하고 살균 등 해야 되겠죠.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될 것이고, 자, 어류나 육류, 채소류 나오죠. 자, 거기에 사용될 칼, 도마는 각각 구분해서 사용한다. 자, 이것도 하나 여러분 체크하시면 일반적으로 어류, 또 육류, 채소류입니다. 어류나 육류, 채소류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사용되는 칼하고 도마 나오죠. 어류에 사용되는 즉 생선에 사용되는 칼, 도마. 자, 그리고 또 육류, 고기, 채소류죠. 여기에 사용되는 칼이나 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구분하여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이분 여러분 간간히 문제상에서 어류, 육류, 채소에 사용되는 칼, 도마는 뭐 통합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각각 구분해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류에 사용되는 칼이 따로 있어야 되고, 육류에 사용되는 칼이 따로 있어야 되고, 채소에 사용되는 칼, 도마가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7번째입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이죠.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은 당연히 판매, 또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니까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자,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강은 여기까지 정리 드리고요. 특히 용어 정의 쪽을 잘 체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는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